자, 산술기의 좀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산술기의 평균은요, A랑 B가 둘 다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랬을 때 이거 두 개를 더한 것보다 항상 뭐 2루트 AB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됐죠? 자, 이게 일단 기본식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뭘 알아야 돼? 두 개를 더한 거 아니면 두 개를 곱한 거 둘 중에 하나의 값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아셨습니까? 네. 그랬을 때 지금과 같은 뭘 세울 수 있어요? 부등식을 세워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게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A랑 B랑 어떨 때요? 같을 때요. 다시 말해서 내가 곱해준 친구가 서로 어떻대요? 같을 때 뭐가 성립한다? 등호가 성립한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와요. 네. 알겠죠? 그래서 산술기의 평균 자체는 두 개를 더한 것 또는 두 개를 곱한 거에 대한 값을 알고 있을 때 그때의 최대 또는 그때의 최소값을 구하는 데 목적을 둔 게 바로 산술기의 평균이고요. 그리고 등호가 성립할 때는 곱해준 게 같다. 이거를 조금 머릿속에 집어 넣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코시-슈바르츠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요 특별하게 증명 안 하고요 그냥 이 공식 자체를 조금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랑요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을 곱하면 얘는 항상 ax 플러스 by의 완전 제곱식보다 크거나 같아요. 네.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에 뭐가 있어요? 제곱해서 더한 식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개수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낼 때 여기에는 이 코시-슈바르츠를 좀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등호가 성립할 조건도 좀 외워주셔야 돼요. a분의 x랑 그리고 b분의 y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아시겠지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지금처럼요 우리가 아예 좀 약간 뭔가 증명할 때 근데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찾을 때 가끔 탁탁 나오는 것 중에 우리를 좀 많이 심란하게 할 게 바로 여기에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근데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요 대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길이가 일정할 때 그때의 넓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로 좀 많이 써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길이가 일정한 끈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정사각형을 만든대요. 이런 식의 어떤 넓이를 구하려고 할 때 그때 최대 최소를 따질 때가 좀 있고요. 코시-슈바르츠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ax 플러스 by를 주던지 아니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나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약간의 코시-슈바르츠로 풀 수밖에 없는 형태의 모양이 나오는데 얘는 어차피 교육과정 자체에서 좀 빠진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 책에서 보시면 배우는 친구들도 있고 안 배우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배우게 되면 시험 문제에도 좀 출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지금 얼마래요? 5래요. 근데 지금 뭘 찾으래요? 2x 플러스 y 찾으래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잡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잡으면 코시-슈바르츠 공식 때문에 이 식이 뭐로 바뀌어요? 2x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바뀌어요. 되시죠? 예. 자, 그랬을 때 얘가 지금 얼마죠? 5죠? 얘도 풀면 얼마죠? 오. 5죠? 그래서 얘가 25보다 어떠니까요? 아.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친구는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겠어요? 마이너스 5랑 그리고 플러스 5. 그래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5, 최대값이 5. 그래서 또 어떻게 패턴을 좀 생각해 보면 되냐면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구할 수 있는 거 사실 이 코시-슈바르츠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산술기하 평균은 최대값 또는 최소값 둘 중에 하나밖에 못 구해요. 2차 부등식의 활용은 정말 잘 나오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문제 좀 풀어보죠. 띵띵띵띵. 자, 발전 예제 8분 볼게요. 자, 길이가 100m인 줄을요 겹치는 부분 없이 모두 사용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크기의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역 4개를 잡았어요. 그랬을 때 이 구역의 전체 넓이가 최대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는 A, B, C, D로 만들어지는 뭘 찾으래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찾으래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친구를요 내가요 이쪽을 X라고 잡읍시다. 그리고 이쪽을 내가
y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끈이 길이가 합쳤을 때 어떻게 해요? 일정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뭘 찾는 거야? 넓이의 최대값 찾는 문제죠.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끈, 일정한 길이를 주고 그거의 최대값을 찾는 문제. 곧 얘 같은 경우는 산술기하 평균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x가 몇 개 필요하죠? 2개 필요합니다. 맞죠? 그리고 y 몇 개 필요해요? 2개. 5개 필요할 거예요. 네. 맞지요? 그래서 지금 2x 플러스 5y를 한 게 전체 끈의 길이 얼마다? 네. 100이다. 일단 이거를 세워볼 수 있어요. 맞나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이 사각형의 뭐요? 넓이가 뭐가 된대요? 최대가 된대요. 다시 말해서 x랑 y랑 곱한 거에 뭘 찾아라? 최대값을 찾아라. 됐죠? 네. 자, 내가 알고 있는 거 어차피 이거니까요. 이거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 쓸 거거든요. 2x 플러스 뭐 한 개? 2x 플러스 5y 한 개 크거나 같아요. 맞죠? 그리고 여기에 2의 루트에 얘랑 곱하면 되죠? 얘랑 곱하면 뭐 나옵니까? 10xy 이렇게 잡혀요. 맞지요? 네. 자, 이 상태에서요. 여기에는 이 친구가 등호가 언제 성립하게 되죠? 여기에는 뭐랑 뭐가 같을 때? 2x랑 뭐랑 같을 때요? 5y랑 같을 때. 이때 등호가 성립하고 얘 등호가 성립할 때가 넓이에 뭘 잡을 겁니까? 최대값이 잡힐 겁니다. 맞지요? 그래서 지금 2x 대신 뭘 집어넣어도 돼요? 5y를 집어넣어도 돼요. 그러면 10y가 얼마란 소리고 100이라는 소리고 y가 얼마를 가져야 되고 10을 가져야 되고 여기다 10 집어넣어주면 2x가 뭐 나오니까요? 50 나오니까 x는 얼마일 거다? 25일 거다. 그래서 x가 25고 y가 10일 때여야지 여기에는 등호가 성립할 수 있을 때고 이 등호가 성립해야 넓이의 최대값이 잡힐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문제 보죠. 자, 발전 예제 9번.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3이에요. 자, 지금처럼 제곱이랑 제곱을 줬을 때는요. 코시슈바 루트로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지금처럼 뭘 알아요?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을 알아요. 이거는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뭘 잡혀요? 루트 2x 플러스 y의 제곱. 자, 이렇게 잡힐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가 A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가 B에 해당하는 친구니까 이거에 제곱해서 더한 게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이거 제곱하면 2고요. 이거 제곱하면 1이죠. 이렇게 잡힐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3이네요. 그리고 여기도 얼마죠? 3이죠. 그랬을 때 얘가 루트 2x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되고 여기 계산하면 9니까 결국 얘는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3과 루트 2x 플러스 y가 어디 사이에? 3 사이에 놓여야겠죠. 그래서 코시슈바르츠 이용해서 지금처럼 최대 또는 최소값을 찾는 겁니다. 네. 아셨습니까? 네. 자, 여기는 이 친구도요. 3x 플러스 4y가 25래요. 근데 갑자기 뭐 찾으래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찾으래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찾으려면 일단 여기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남겨놓고 그 다음 얘가 크거나 같을 겁니다. 여기에 3x 플러스 4y의 제곱을 쓰겠죠. 맞니? 그리고 여기 앞에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뭐가 필요하겠어? 9 플러스 16,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 필요할 거야. 보이세요? 네. 자, 그랬을 때 여기가 지금 얼마고요? 25. 25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얼마고요? 25의 제곱이고요. 그럼 이거 하나 없어지면 없어지네요. 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뭐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5. 2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때 이 최소값은 x의 값 제곱 플러스 y제곱 얼마일 때? 25. 25일 때. 이런 식으로 코시슈바르츠 이용해주는 문제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이랑 코시슈바르츠 같은 경우는요 지금처럼요 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 보셔야 돼요. 아셨어요? 왜냐면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내용 자체도 쉽지 않아서요. 아셨어요? 네. 자, 그다음 필수예제 10번 봅시다. 자, 어떤 2차 부등식이 주고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2차 부등식의 절대 부등식은 무조건 뭐가 생각나야 돼? 무조건 뭐? 판별식. 맞아요. 2차 부등식이 주고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항상 뭘 떠올리셔야 된다고? 판별식. 판별식. 또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요. 작아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붕 떠 있어서 항상 양수던지 아니면 항상 음수가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예. 자, 여기에는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대요. 그러면 어떤 부등식이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2차 부등식의 절대 부등식 문제다. 아셨어요? 네.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는 기울기가 뭐죠? 양수죠. 그러면 이 그래프 자체는 아래로 볼록할 건데 얘가 항상 다 뭐였으면 좋겠어? 0보다 컸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친구는 x축이랑 만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거에 뭘 구했을 때? 판별식. 판별식을 구했을 때 이거의 판별식법은 뭡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지금 뭐보다 작아야 돼요?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k를 묶으면 k-4가 0보다 작고 그럼 결국 k의 값이 어디랑 어디 사이? 0과 4 사이에 놓이면 되겠죠. 이해돼요? 자, 두 번째, 여기에는 이 2차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 된대요. 그래서요, 2차 부등식을 주고 절대 부등식이 되려면 무조건 무슨 문제로 풀어야 된다? 판별식 문제. 자, 지금 기울기가 뭐예요? 0보다 커요. 그럼 얘는 무조건 뭐 할 거야? 아래로 볼록할 거야.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데 얘가 더 뭐보다 컸으면 좋겠대? 0보다 컸으면 좋겠대. 그럼 얘는 무조건 판별식이 어때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렇죠? 자, 여기에는 게 4a니까 짝수네요. 그러면 뭐 쓰면 되겠어? 짝수 공식 씁시다. 자, b-의 제곱. 그럼 b-의 제곱하면 뭐죠? 4a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c. 자, 얘가 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됐죠? 자, 양변 다 4로 나눌게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 그럼 얘는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2가 0보다 작을 테니까 뭐랑 뭐 사이에 쓰면 돼요? 마이너스 2랑 3 사이에 놓이면 얘가 항상 붕 떠 있겠죠. 그래서 항상 0보다 크겠죠. 됐어요? 네. 그래서 얘는 사실 나중에 미적분 1을 배울 때든 고2, 고3 때 배울 때든 2차 부등식을 주고 그리고 나서 걔가 항상 성립한다. 절대 부등식 문제로 연결이 되면 걔는 무조건 뭐로밖에 안 풀린다고요? 판별식으로밖에 안 풀린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11번. 자,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A값의 범위 찾으래요. 자, 지금처럼 최고차항의 범위를 안 줬으면요. 얘가 지금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럼 얘는 무조건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에서 붕 떠 있어야 돼. 맞죠? 그래서 최고차항의 부호를 모를 때는 A가 0보다 크다. 이거는 설정을 해놓고 시작해야 돼요. 아셨죠? 네. 자, A가 0보다 큰 상태에서요.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항상 0보다 크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어때야 된다고? 0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럼 판별식 구합시다. 판별식은 뭐 나와? B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네. 보이십니까? 네. 그러면 얘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4a 제곱이 0보다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고. 자, 일단 마이너스씩 곱할까요? 그럼 뭐 나옵니까? 3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잡혀요. 됐죠? 네. 자, 인수분해 되죠? 3, 1, 1, 1 누구 마이너스? 얘한테 마이너스. 그러면 얘는 3a 플러스 1 그리고 a 마이너스 1이 뭐보다 커요? 0보다 커요. 그러면 얘는 a가 뭐보다 크던지 1보다 크던지 또는 a가 뭐보다 작던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던지. 근데 애초에 a의 값이 뭐랬죠? 양수랬어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건 a가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 됐죠? 네. 자, 다음 두 번째. 여기에 있는 이 친구도요. 자, 얘가 지금 뭐보다 크대요? 0보다 크대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기울기도 최소한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요. 다시 말해서 A가 뭐보다 큰 상태? 1보다 큰 상태. 이렇게 하나 참 찾고. 자, 그리고 나면 이거에 뭘 구했을 때? 판별식을 구했을 때 얘가 이렇게 붕 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에 뭘 구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될 거예요. 자, 여기에 2 있으니까 얘는 짝수고 싶으면 되겠네요. 자, B-의 제곱하면 뭐죠? a-1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c. 자, 얘가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 돼. 네. 자, 그러면 얘를 a-1로 바꾸면 얘는 a-1 그리고 여기에 뭐 남죠? a-1 마이너스 1 남죠. 그래서 a-2. 자, 이렇게 예쁘게 인수분해 되고요. a의 값이 그럼 뭐랑 뭐 사이에 있으면 돼요? 1과 1과 2 사이.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약간 페이크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요. 지금 여기에서 최고치항의 개수랑요. 그리고
x의 개수랑요. 그리고 어때요?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a의 값에다가 1을 집어넣어버리면 최고차의 개수랑 x의 개수를 한 번에 다 날려버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다 1 넣어버리면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져요. 네. 그러면 1만 넣으면 1이 0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그러니까 성립하거든요. 그러니까 a의 값에다 1 넣을 때도 어때요? 성립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1일 때도 가능하다. 이것까지 체크를 해야 답이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여기랑 여기랑 똑같은 걸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그때의 값은 직접 대입을 해서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됐죠? 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모르는 거 개별적으로 좀 물어보시죠. 문제를 좀 더 드릴까? 산술기 같은 거요. 네.